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50대 이후 남성 10명 중 7명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과 달리 그곳에 힘이 없어졌다. 크기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 발기가 되더라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더 이상 파트너 앞에서 자신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가슴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에서 28년간 수술도 약도 아닌 오직 훈련만으로 무너진 남성의 자신감을 다시 세워온 남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강도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 어떤 의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여러분 앞에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남성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 그건 나이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방치, 쓰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5가지를 드릴 것입니다. 첫째, 왜 그곳이 약해지고 작아지는지 과학적 원인을 완전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하루 10분, 집에서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훈련법 전체를 공개합니다. 셋째, 극소수 환자에게만 전수해온 야간 발기 유도 비법을 처음으로 완전 공개합니다. 넷째, 남성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생활 습관 전부를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60대, 80대, 실제 환자들의 기적 같은 회복 사례를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전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 현장 책임자로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이셨죠? 퇴직 전까지는 팀원 수십 명 앞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결단을 내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최병수 선생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크기도 젊을 때에 비하면 확연히 줄었고 어쩌다 발기가 되어도 그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흐물흐물합니다. 이제 아내 앞에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 상황 자체가 두렵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최 선생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엾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는데 그 동정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가 이제 아내에게 동정이나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군. 그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바로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능력의 저하는 단순한 쾌락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뿌리째 흔드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그 고통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곳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호르몬이 줄어드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깨뜨리려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 교실이 지난 15년간 50대 이상 남성 3만 2천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기능이 유지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혈류량과 근육 사용 빈도였습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은 70대에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50대에 이미 80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에 깁스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절로 몇 달간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지내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깁스를 풀었을 때 그 팔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반대쪽 팔보다 훨씬 가늘고 힘도 약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혈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불용성 위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성기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는 뼈가 아닙니다.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유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유압기관은 사용하지 않으면 팔다리와 똑같이 퇴화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78%가 한 달에 성적활동 횟수가 2번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뇌는 이곳에 더 이상 혈액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고 해면체가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용성 위축은 한 번 시작되면 방치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의 사용 빈도가 줄기 시작하면 매년 해면체 탄력이 평균 8.3%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83% 감소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상태, 즉 완전한 발기불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잠자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는 혈관과 신장으로 가는 혈관은 같은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의츠, 발기 기능이 저하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은 1.8배, 뇌졸중 위험은 2.1배 높습니다. 즉, 그곳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장과 혈관 전체가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자는 발기근을 깨워라. 이름하여 뿌리 강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피시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퓨보콕시저스 머슬, 우리말로는 두덩꼬리근 또는 발기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은 성기의 뿌리 부분을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발기 시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고 사정시 강력한 수축으로 힘차게 정액을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기근은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어 팔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직접 단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은 세우고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을 참을 때처럼 회음부, 즉 고관과 항문 사이의 근육을 꽉 쥐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나 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근육에만 집중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뿌리 근육을 꽉 조인 상태로 5을 셉니다. 1, 2, 3, 4, 5.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힘을 풉니다. 5초 수축, 3초 이완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처음에 그 근육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팁을 드립니다. 아침에 발기가 되었을 때 의지로 성기를 위아래로 살짝 까딱까딱 움직여 보십시오. 바로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발기근입니다. 그 감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원래 출산 후 여성들에게 권하던 운동인데 최근 남성 비뇨의학 분야에서 완전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병원이 55세 이상 남성 14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케겔 운동 그룹은 비아그라 없이도 발기력이 75%나 개선되었습니다.
비아그라 복용 그룹과 거의 동일한 효과였습니다. 그것도 부작용 하나 없이 말입니다. 시간은 하루 딱 3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하셔도 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 3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3분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훈련입니다. 굳어버린 혈관을 깨워라. 혈류 마사지입니다. 엔진을 켰으니 이제 연료가 잘 흐르도록 파이프를 넓히고 청소해줄 차례입니다. 이 마사지는 딱딱하게 굳은 해면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으로 신선한 피가 힘차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해면체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펀지처럼 생긴 수많은 혈관 묶음입니다. 이 스펀지가 건강하고 탄력 있어야 더 많은 피를 담아 크게 부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스펀지가 쪼그라들고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크기가 줄고 발기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 수도관에는 물때가 끼어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해면체의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피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몸이 이완되어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손바닥에 로션이나 오일을 소량 덜어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검지와 엄지로 고리 모양을 만들어 성기의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절대 세게 잡으면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뿌리부터 귀두까지 아주 천천히 치약을 짜내듯 쓸어 올립니다. 피를 성기 끝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바닥으로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빨래를 비비듯 살살 비벼주며 마사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건강을 위한 재활 훈련입니다. 절대 사정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감각과 혈액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매일 샤워 후 딱 5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이 마사지를 8주간 지속한 그룹을 조사했습니다. 해면체 탄력이 평균 34% 회복되었고 발기 시 혈류량이 41% 증가했습니다. 8주입니다. 2달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훈련입니다. 밤새도록 단련시켜라. 야간 발기 유도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극소수의 환자에게만 알려드렸던 비법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완전 공개합니다. 여러분, 남성의 성기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발기를 합니다. 이것을 야간 수면 발기 또는 야간 발기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성은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한 번에 20분에서 40분씩 야간 발기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에서 자는 동안 성기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여 조직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이 야간에 기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야간 발기가 충분히 일어나야 하면 체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야간 발기가 줄어듭니다. 50대에는 한 번에 15분으로 줄고 60대에는 3번으로 줄고 70대에는 한두 번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기능이 약해지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간 발기를 다시 늘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바닥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 배웠던 뿌리 강화 운동을 딱 10번만 반복합니다. 이것은 몸에 지금부터 이곳을 가동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성기를 가볍게 감싸줍니다. 이것은 체온을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는 이곳에 계속해서 피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든 사이에도 더 단단하게, 더 자주 야간 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며칠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단하고 묵직한 감각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세 가지 훈련 다 합쳐도 하루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뿌리 강화 3분, 혈류 마사지 5분, 야간 유도 2분, 총 10분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자, 이제 훈련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몸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효과는 절반에 그칩니다.
지금부터는 남성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단순히 성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량, 뼈 밀도, 기억력, 자신감, 의욕, 심지어 삶의 의지까지 모두 이 호르몬이 지배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60대 한국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년 전에 비해 32%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나이만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주사를 맞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수분이 부족해져 피가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이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 온몸의 혈액순환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아침 발기 빈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갑니다. 둘째, 식사의 중심을 단백질로 바꾸십시오. 성기는 근육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고기를 멀리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드십니다. 이것이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은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국립암센터 영양역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성이 4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58% 낮았고 성기능 유지율이 2.3배 높았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셋째, 점심 식사 후 반드시 10분 산책을 하십시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 합성의 필수 재료인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공장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4%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하다고 바로 눕거나 앉지 마시고 딱 10분만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걸으십시오. 소화를 돕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며 남성 호르몬 공장을 힘차게 돌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저녁은 소식하고 술을 멀리 하십시오. 저녁에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면 몸은 밤새 그것을 소화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위장에 쏟아붓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몸을 회복시킬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하루 소주 한두 잔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6.8% 낮춥니다. 매일 마시면 1년에 68% 감소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술이 곧 사교였고 음주가 피할 수 없는 문화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섯째,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도 남성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입니다. 매일 한 줌의 호박씨나 아몬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아연 섭취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훈련법과 식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가? 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룻밤에 20대로 돌아가는 마법 같은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당연히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침이 개운해집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던 아침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아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든 사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회복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주가 되면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집니다. 힘없이 떨어지던 소변이 어느 날부터 힘차게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변기에 부딪히는 소리부터 달라집니다. 발기근이 튼튼해지면서 방광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3주에서 4주가 되면 세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성욕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한동안 잊었던 이성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성 호르몬 공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자로서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2달이 되면 네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침의 힘찬 기상이 어느 날 아침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몸에서 잠자던 기능이 드디어 깨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에 집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당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당신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수면의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남성 호르몬은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깊은 수면 중입니다. 수면 중에도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의 70%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남성은 8시간 자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5%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51.3%가 만성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잠이 잘 안 와서 새벽에 일찍 깨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취침 전 1시간만 화면을 끄셔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심부 체온이 낮아집니다. 심부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 뇌에 잠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족욕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건강법에 이미 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취침 후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십시오.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암막 커튼이 없으시면 안대를 사용하십시오. 어두운 환경에서 멜라토닌이 최대한 분비되고 그 멜라토닌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돕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트레스와 남성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모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과 기능을 높이는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르몬의 원재료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을 만드느라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쓸 재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만성 스트레스 이꼴 테스토스테론 감소 꼴 남성 기능 저하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8.6% 낮습니다. 거의 30% 차이입니다. 어르신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사업 일으키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고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걱정을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 복식 호흡입니다. 배를 부풀리며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5분만 하셔도 코르티솔 수치가 즉각적으로 낮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심신의학 연구팀이 실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손자가 전화를 했다. 이 습관이 뇌에서 긍정 회로를 강화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하루 10분. 햇볕을 받으며 걷기입니다. 아까 점심 산책을 말씀드렸죠? 그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 중에는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 엔도르핀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약입니다.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폭발적으로 높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의 과학적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성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만, 다른 그룹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16주 후 근력 운동, 병행 그룹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유산소만 한 그룹보다 19.4%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이 좋을까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쿼트입니다.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큰 근육을 자극할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아집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10번 3세트면 충분합니다. 균형이 불안하시면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둘째, 벽 푸시업입니다. 팔과 가슴 근육을 단련합니다. 벽 앞에 서서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벽에 짚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뒤로 밀었다를 반복합니다. 바닥에서 하는 일반 푸시업이 힘드신 분들은 이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제자리 걷기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날, 날씨가 나빠서 밖에 나가기 힘드신 날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 걷기 30분만 하십시오. 앉아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3가지를 하루에 20분씩만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운동 경험 없어도 됩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식품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부터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직접 촉진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생마늘 2에서 3쪽을 드시거나 요리에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한국인의 마늘 사랑은 과학적으로도 옳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인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아침마다 달걀 2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남성 호르몬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하라고 했지만 최신 연구들은 하루 2개의 달걀은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 생산 효소의 필수 성분입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십시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강 섭취 그룹은 3개월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7.7% 상승했습니다. 생강차 한 잔, 요리에 생강 한 조각이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 주스가 혈액 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하루 만에 24%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임상 연구입니다. 석류 하나를 갈아서 드시거나 시중에 파는 100% 석류 원액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흰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설탕은 테스토스테론의 천적입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억제합니다.
설탕음료 한 잔을 마신 후 30분 이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것은 줄여주셔야 합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라면, 과자, 햄버거, 튀김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가공식품을 한 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한 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콩과 두부를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매 끼니 두부를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남성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콩밥, 두부, 콩국수를 하루에 여러 번 드시는 것은 자제하십시오.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주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크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말 못할 주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기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20세에서 80세 남성 400명의 크기를 측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4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평균 1.5에서 2cm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해면체에 콜라겐이 쌓이고 탄력 섬유가 파괴되면서 스펀지 구조가 딱딱해집니다. 마치 새 스펀지와 오래된 스펀지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스펀지는 물을 잔뜩 흡수하지만 오래되어 딱딱해진 스펀지는 잘 흡수하지 못하죠. 둘째,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평상시 크기도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평소 해면체의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뱃살이 늘어나면서 치골 주변 지방층이 두꺼워져 보이는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덮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보다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류 마사지, 뿌리 강화 운동, 야간 발기 유도 훈련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해면체의 탄력을 되찾고 혈류를 늘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면 3개월 만에 평균 0.8cm에서 1.2cm 개선된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뱃살을 줄이면 보이는 크기도 늘어납니다. 허리둘레 10cm 감소 보이는 크기 1cm 증가입니다. 체중 관리가 남성 기능과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는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가 매우 활발합니다. 즉, 뱃살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더 많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뱃살을 빼는 것이 남성 기능 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뱃살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채소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밥의 양은 지금의 3분의 2로 줄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1에서 2kg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자,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혼자 훈련해도 파트너의 차가운 반응 앞에서는 모든 노력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트너의 따뜻한 지지와 칭찬 한마디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파트너와 스킨십을 할 때,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때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습니다. 즉, 파트너와 사이가 좋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훈련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몸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아주 특별한 미션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의 노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선생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요즘 당신 앞에서 다시 당당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매일 밤 몰래 운동을 하고 있어.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믿어주고 응원해주면 안 되겠어. 아내분은 남편의 그 솔직한 고백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등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날 이후 아내분은 최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저녁 식탁에는 단백질 반찬을 꼭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보일 때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얼마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내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몸에서 없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 훈련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이 위대한 여정의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자, 이번에는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전립선이 걱정되실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야간 빈뇨로 수면이 방해받고 결국 테스토스테론 수치까지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 남성의 47.8%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야간 발기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낮추는 주범입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마토를 드십시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전립선 비대를 억제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 관련 지표가 33% 개선되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리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프를 자주 드십시오. 둘째, 호박씨를 드십시오.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연과 베타시토스테롤은 전립선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g, 2줌 정도의 호박씨를 꾸준히 드시면 전립선 증상이 유의미하게 완화됩니다. 셋째, 케겔 운동입니다. 첫 번째, 훈련인 뿌리 강화 운동이 전립선에도 직접 도움이 됩니다. 발기근과 전립선은 인접해 있어 발기근을 수축하는 케겔 운동이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자, 이제 당뇨와 남성 기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십시오. 당뇨는 남성 기능 저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남성의 50에서 75%가 발기 기능 장애를 겪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왜일까요? 당뇨는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이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우리 성기의 혈관은 온몸의 혈관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섬세합니다.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결국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발기 기능 장애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추가로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식후 혈당 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식후 30분 이내에 10분 산책을 반드시 하십시오.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당뇨약을 반드시 처방대로 드십시오. 혈당이 안정되면 남성 기능도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발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당뇨 합병증 중 말초 신경 손상은 성적 감각도 무디게 합니다. 매일 발을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이상한 감각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남성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혈압약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이 잘 조절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남성 기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남성 기능 문제의 30에서 40%는 심리적인 원인이 큽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음번에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더 큰 실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성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악순환 중에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남자로서 실격인 것이 아닙니다. 그날 피곤했던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20대도 실패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수행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파트너와의 신체적 친밀감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이 커지고 실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최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지금 회복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솔직함이 두 분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그 친밀감이 회복을 훨씬 빠르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83살 임재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임 선생님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30년간 부부 사이의 침실 관계를 잃고 사셨습니다. 소변 문제도 심해서 기저귀 착용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살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늙어 죽으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 선생님,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아드님과 며느님과 함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첫 달은 그저 아침물 한 잔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뿌리 강화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 식단 변화를 추가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한 가지씩. 그리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 선생님은 지팡이 없이도 꿋꿋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소변 문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줍은 얼굴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며칠 전에 30년 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랜만에 텐트가 서 있더라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83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60대인 당신에게 불가능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을 늙게 만드는 것은 달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당신을 진짜 늙은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십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이미 혈관과 근육이 어느 정도 기능하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해면체 쇠퇴, 발기근 약화,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함께 복용 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훈련법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훈련 도중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뿌리 강화 운동 중에는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에 운동 후 뿌리 근육이 약간 뻐근한 느낌은 정상입니다. 근육을 처음 쓰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날카로운 통증이나 심한 불편감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십시오. 혈류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적당한 압력으로 하십시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지속해야 합니까? 답변 드립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달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달에 뚜렷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의 습관이 되면 평생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하다가 멈추는 것이 더 나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에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수술 종류와 신경 보존 여부에 따라 권장 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8주 이후부터 케겔 운동을 권장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담당의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훈련이 주는 진짜 선물은 단순히 성기능의 회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삶 전체를 되찾아주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임 시간에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손주들과의 몸싸움이 즐거워지고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했던 모든 생활 습관과 훈련들은 결국 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다시 왕성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 활력, 자신감, 그리고 도전 정신까지 남성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즉, 당신은 지금 단순히 그곳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서 무너졌던 모든 기둥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성기 기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불용성 위축이 원인입니다.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하면 회복됩니다. 둘째, 뿌리 강화. 운동. 하루 3분을 반드시 하십시오. 발기근을 직접 단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혈류 마사지 하루 5분을 하십시오. 해면체의 탄력을 되찾는 핵심 훈련입니다. 넷째, 야간 발기 유도 훈련 하루 5분을 하십시오. 자는 동안에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비법입니다. 다섯째, 단백질, 마늘, 달걀, 견과류, 석류를 드십시오. 남성 호르몬의 재료를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여섯째, 술과 설탕을 줄이십시오.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일곱째, 수면 7시간을 지키십시오. 남성 호르몬의 70%가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여덟째, 하루 20분, 근력 운동과 10분 걷기를 하십시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을 28.6% 낮춥니다. 열 번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파트너의 지지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10가지가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또다시 오늘 밤을 무기력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고 길었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어선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본인을 희생하며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그 강인함이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아내 앞에서 다시 당당한 남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당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소중한 이웃과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남성들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당신의 힘찬 다짐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제가 직접 읽고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갑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아 인생의 후반전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